네, 안녕하세요. 시와학원에서 군사통번역반 강의하고 있는 강준호 원사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에어포스 애카데미 아시죠? 어, 미 공군 사관학교에 관한 지문 가지고 정리해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 같이 보시죠. 어, 모자 공군 사관학교생들이 상공으로 공중으로 던지는 모습이 보이는 졸업식 장면인데요. 공군 사관학교 미 공군 사관학교 이 정리 같이 하시면서 저희 블로그에 오시면은 관련된 사용하셨던 음원 지문 다 내려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제목 보실까요? 해리스 부통령이 2024년도 미 공군 사관학교 생도들 졸업반 액을 축하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US Air Force Academy에서 공군 사관학교인데요. 어, 그와 관련해서 밑에서 이제 육사라는 말, 육군사관학교죠.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이렇게 있는데 육군 같은 경우에는 한국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 Army라는 말을 넣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육사 그러면 한국은 Korean Military Academy, KMA, 미국은 US Military Academy 이렇게 그 표현을 고유명사로 정해놨으니까 기억을 하시고 육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웨스트 포인트 거기가 원래 이제 뉴욕 쪽의 지명이죠. 웨스트 포인트라는 곳에 있는데 그게 육군사관학교의 그 대명사로 명칭 대명사로 또 어떻게 보면 자리를 잡았죠. 육군사관학교 정식 명칭보다도 더 유명하죠. 자, 이 발행 일자는 2024년 6월 4일 작성자 이름이 보이고요. 이 공군사관학교 전략 소통실에서 나온 소식인데 구체적으로 콜로라도주 소재한 미 공군사관학교의 공군 그 보도국발 소식입니다. 뉴스 서비스 보도국이라고 하죠. 자, 그다음에 지금 여기서 이 커뮤니케이션이 뭐 전략 소통, 전략 통신 이런 말이 두 가지 가능할 텐데 전략 일반적으로 통신 핸드폰 같은 거 들은다는 건 무전기 같은 거 갖고 할 때 전략적으로 통신한다라는 말은 국어적으로도 아마 못 들어보셨지 않나 싶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략 소통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올 것 같은데 어떨 때는 그냥 이 커뮤니케이션만 놓고 오면 소통 여기 밑에 보시는 것처럼 한 문장에서 군사지문에서 통신이 있고 소통이 나오죠. 일반적으로는 이 두 단어를 커뮤니케이션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좀 난망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 소통은 커뮤니케이션으로 한다면 이 통신 같은 경우에는 미군이 라디오 커뮤니케이션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그런 대안이 있겠고 그것도 정 안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이동통신을 뜻하는 텔레커뮤니케이션 정도를 추천 드리겠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보셨고 그다음 이거 보시죠. 어, 올해 특별 연사로서 해리스 부통령은 974년에 2024년도 졸업한 생도들을 대상으로 연설을 시행하셨습니다. 어, 5월 30일 팔콘 경기장 스타디움에서 어, 거행된 이 공군 사관학교 졸업식에서였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스포크만 가지고는 사실 연설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도 많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세팅을 보면 910 전원 지금 졸업반 생도들을 모아놓고 한 거면 이건 그냥 단순히 일개 대화일 리는 없겠죠. 그래서 명사형태로 speech, deliberate speech 내지는 address 이렇게 안 나왔지만 충분히 유추가 가능하겠고요. 자, 그다음에 graduation을 여기서 일반적으로 졸업을 썼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민간 대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아까 얘기 드렸던 웨스트 포인트, 육군 사관학교죠. 육사 졸업식 연설이라는 얘기죠. 이게 졸업연설. 커맨스먼트는 원래 일반적으로 졸업이라고 쓰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행동 같은 거를 개시한다라는 말이 원래 원 뜻인데 이게 이제
이 졸업을 하고 나서 사회 첫 발을 내딛는다는 그렇게 새 출발을 한다는 의미로 이제 미국 사람들이 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특이하죠. 그래서 대학 이상의 졸업식일 때 이렇게 씁니다. 심지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관학교에서도요. 자, 부통령은 그 상존하는 전 세계 그 분쟁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면서 미국의 그 역할, 어, 이 전 세계 그 영역에서 미국의 역할 또그 부각을 하셨고 최초로 공격 개시일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공격 개시일 그 이전에 어, 획득한 공중 그 제압, 공중 우위 이례로 그런 역할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고 더불어서 졸업반 생도들의 그 중요성도 강조하셨으며 이들이 지도자로서 수행하게 될 새로운 역할 그리고 공중 및 우주 그 제압의 어, 유산을 이어나가는 데 있어 이들의 역할을 강조하셨습니다. 자, 여기 그 위에 이제 하나하나 잠깐 풀어보실까요? 프레젠트는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언제까지나 존재한다는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항상 상태를 써가지고 상존이라고 이렇게 줄여봤습니다. 자, 그리고 conflict는 가장 많은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 대표적인 단어인데요. 지금 여기서 이 가장 좀 강도가 약하다고 할 수 있는 고부간의 갈등할 때 쓰는 갈등부터 갈등, 충돌, 분쟁, 전투, 심지어는 전쟁까지도 묘사가 하기도 하는 단어죠. 그래서 제일 무난하게 일단은 그 국가가 상대로 해야 되는 국가 간의 정식으로 그 물리적 충돌까지는 아니더라도 국가적 그 정식으로 국가 간의 다툼이 있게 되는 분쟁이라는 단어가 제일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리고 도메인 이 영역이라고 있죠. 그래서 뭐 다영역 그 작전 이러면 멀티 도메인 이렇게 쓰는데요. 이 영역 위에 상위 개념으로 이 분야가 있게 되죠. 그래서 분에서 참 많이 씁니다. 물론 민간에서도 쓰고요. 그래서 realm, domain 이렇게 같이 엮어 두시고요. 지금 이 에어스피어한테는 아마 일반적으로 그 군사를 익히기 전에도 좀 많이 제일 많이 들어볼 그런 단어 어구가 아닐까 싶어요. 이걸 보고 그 제공권이라고 처음에 아시는 분들 많고 그런데 이게 지금 밑에 보이는 에어 수프리머시가 있죠. superior는 상대적으로 우위라는 개념이죠. 말 그대로 공중 우위. 수프림은 완전히 장악한 겁니다. 그래서 공중 제압 얘가 에어 수프리머시가 제공권이라고 쓰는 거죠. 정식으로 이 두 개가 비교가 되면 그래서 여기서 제공권 하면 되는데 이 스페이스가 같이 나오면은 이 스페이스 우주 같은 경우에는 이 제공권처럼 제우권 뭐 이런 말은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 이 제압이라는 말로 무난하게 같이 묶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처리를 했고요. 자, D-Day는 Departure Day라고 해서 공격 개시일인데 이렇게 그 대문자를 쓰여 있죠. 그러면 2차 대전 당시에 노르망디 그 상륙을 하면서 연합군 측이 독일 추축국 측을 상대로 대규모로 공격을 개시했던 그날을 기념하는 걸로 통상 이렇게 표기를 하죠. D-Day라고 대문자로 시작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요. 이 지문에서는 그냥 단순 유산인데, 이게 그 군사 장비 같은 것들, 또 비군사에서도 이런 식으로 레거시 배럴 탱크라고 그러면 구식, 좀 쉽게 말하면 올드죠, 올드. 조금 더 쓰자면 outdated 그런 의미가 됩니다. 구식 전차. 전 세계적으로 우리의 동맹들은 경이로움을 느끼고 있으며 우리의 그 적대 세력은 그 미국의 그 공중 지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부통령께서 말씀하셨고 또, 그러면서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동쪽 측방에서 또 이를 목격하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미국의 그 공중 초계 활동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으로 하여금 침략 전쟁을 확대하거나 연장하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우크라이나에서도 목격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미국의 무기, 어, 인도, 그리고 미사일 경고, 어, 가 우크라이나인들로 하여금 자국을 수호하고 본토를 고국을 수호하도록 자신들의 자택과 가옥과 어, 고국을 수호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자신들의 그 주권 그리고 영토 보전을 어, 수호하도록 하고 있죠. 자, 잠깐 보실까요? 호흡이 좀 길었던 문장인데, 음, 지금 여기에서 이 delivery라는 말이 이제 일단은 인도라고 여기서 적군을 대상으로 해서 이거를 그 미사일 같은 걸 예를 들어 원폭투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때 deliver an atomic bomb on Japan 그런 식으로 하면 이게 던져서 폭발한다는 게 투발로 쓰죠. 공격 행위가 확실하면 공격 대상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만들어서 필요한 사람에게 가져다 주는 인도라고 두 가지 말을 쓰죠. 그래서 이게 그 인도 아니면 그 투발 둘 중에 하나니까요. 일단 그 공격 대상이 확실히 없으면 인도 쪽으로 가는 게 낫겠죠. 자, 그다음, 이게 이제 투발이 있으면 또 투척 있죠. 수류탄 투척, throw. 그 다음에 위에서 그냥 툭 떨어뜨리는 그 투하, 공중 투하할 때 쓰는 airdrop, drop. 이거 구분 꼭 해두셔야 되겠고요. 자, 이 aggression은 기본적으로 공격성, 뭐, 그 다음에 이제 제한적으로 침략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쌍으로 묶이면 예외가 없습니다. 침략 전쟁. 자, 그 다음에 인테그리티라는 말이 또 한 몇 가지 해석이 중요한 게 있죠. 각 개인의 사람들의 인테그리티라고 하면 강직성 이렇게 표현을 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나 시스템 같은 것들을 얘기할 때는 무결성, 아무 훈결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 데이터 무결성 이렇게 하는데 영토 쪽에 묶이면은 이게 보존이라고 해서 preservation의 의미를 띠게 돼요. 좀 특이하죠? 자, 음, 그래서 그리고 저희는 인도 태평양에서도 이를 목격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미군 주둔이 자유롭고 개방된 그 지역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내지는 보장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는데 presence는 추상적인 의미로는 존재라고도 하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단순히 존재라는 그 것만 갖고는 이쪽에서 이런 거를 지켜내기는 좀 무리라고 봐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인도 태평양 이쪽에 미군이 많이 와 있죠. 한국 포함해서 주둔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식별이 가능한데 비슷한 의미로 쓰는 게 뭐가 있습니까? footprint라는 말 있죠. 그 탄소 발자국 같은 데 쓰는 그거 똑같이 처리가 됩니다. footprint. 그런데 풋홀드 있죠? 발판이라고 쓰는 발판을 마련하다. 그거는 안 돼요. 그거 가끔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풋프린트와 풋홀드.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홈랜드가 그 고향처럼 여겨지는 고향 같은 그 고국을 자기의 국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고국 이렇게 그게 이제 안 되면 사실 밑에 이런 것들 또 처리를 하셔도 되긴 하는데 같이 섞여 나오면 그 각각 의미가 조금씩 틀리죠. 그래서 머덜랜드는 어미 문자를 따서 모국, 그 다음에 조상 대대로 이어져 내려서 살아오는 조국, 그다음 메인랜드는 본토 있죠. 그 미국의 본토는 그 대륙에 있고 하와이나 괌은 따로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죠. 메인랜드. 자,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 자, 미국이 아, 강 강대국 간 그 경쟁의 그 시대에 대해서 더 나은 태세를 갖추고 있는 가운데 2024년도 그 졸업반은 어, 미 공군 그리고 미 우주군을 이 변화하는 그 가운데 다음번 그 보직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이 great power 할 때 이 파워가 강국, 그 powerful country 이렇게 풀지 않고 이렇게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잘 익혀두셔야 돼서 강대국이죠. 강국 중에서도. 그래서 위에 이제 쭉 보시면 지금 이 파워가 강국,
그 다음에 그 그레이트 파워 강대국, 그 다음에 슈퍼 파워 초강대, 그 다음에 극초 강대국. 거의 못 듣지만 미국과 중국 언급할 때 가끔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걸 그 합치면 열강이라고 그러죠. 다음 약속은 스몰 파워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 어사이먼트는 왜 대학 같은 데서 과제, 레포트 같은 거 제출할 때 쓰는 말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거는 누가 봐도 그 다음 레포트 그 과제로 향하게 된다. 누가 봐도 이상하죠. 그게 아니라 자기가 정식으로 맡게 되는 그 보직을 얘기하는 건데 이걸 그 저희 수업에서 얘기를 해보니까 뭐 대학생들이잖아요. 그 대학생들이죠. 그 엄밀히 따지면 군사 쪽에 이제 그 전문으로 하는 사관생도들인데 학생들도 이 학생들의 신분으로 그 생도라고 부르지만 일반 대학생들하고는 틀리게 이 생도들은 지금 밑에 보시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요. 지휘 근무 제도에서 보직을 받은 생도는 이런 식으로 해서 지휘 체계 그 지휘 개선을 연습하는 식으로 보직을 그 생도 그러니까 재학 시절 재학 그 시절에 이런 걸 배정을 받아서 연습을 하죠.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직, assignment.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군에 각 군에 배치되면 진짜 이제 보직을 받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게 그 보직이라는 말이 지금 저기뿐만 아니라 일반 그 공무원단 이런 데도 볼 수가 있죠. assignment, 보직 관리 이렇게 보시고요. 자, 이제 그 딸려 있는 각주를 마저 정리를 해보시죠. AFN이라고 이게 아까 AFNS는 공군 뉴스 서비스 보도국이잖아. 이거는 근데 American Forces Network이라고 미군 방송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AFN. 자, 그 다음에 컨플릭트하고 그건 좀 해두시는 필요가 있는 게 이 반목, 그 다음 갈등, 분쟁. 이 분쟁을 뜻하는 또 다른 단어는 컨테스트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충돌, clash, crash, collision인데 그 경우에 따라서 구분해서 가야 되고요. 자, 그 다음 됐고, friend는 우방이죠, 우방, 맹방에 대비되는. 자, 그 다음에 파트너는 협력국인데 요즘에 이걸 제휴라는 말, partnership 그러면 제휴라고도 또 외교 군사 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partnership. 그다음 인텔리전스 정보, 그다음 감시, 정찰이 두 개, 그다음 수색, 탐색, 검색. 이거 scout for something 이렇게 가는데 뭔가 샅샅이 뒤지는 건데 이 수색이나 정찰 대체용어입니다. 미군이 묘사하는. 그다음 인양, 준설, 그다음이 표초리 어, 정찰, 그다음에 순찰, 그다음에 초계 이 세 가지거든요. 그런데 이걸 붙이면 이 초기함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CC4I라고 이렇게 나오면 앞에 C는 카운터, 즉 대응을 뜻해요. 대응. 자, 그리고 아까 워닝이 경고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이 워닝처럼 그 경고 내진 경고라고 쓰이는 거는 alert죠. 그 alarm은 그냥 개인적으로 경각심을 느낄 때, 경계심을 느낄 때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생각보다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alert, alarm. 자, 그래서 alarm은 뭐 우리가 경종을 울린다 그럴 때도 쓰고 그러죠. 자, 그다음 됐고요. 그다음 personal 이거 integrity 됐고요. 자, 약속까지 아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정리해 보신 공군 그 사관학교 내용 잘 살펴보시면서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거나 하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